예, 안녕하십니까. 생명선의원의 신장내과 구상권 원장입니다. 오늘 주제는 투석 환자가 오랫동안 건강하고 특별한 문제 없이 오랫동안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 일상이라고 한다면은 역시 운동, 그리고 식사, 이제 영양제 뭐 먹어야 되느냐, 뭘 먹으면 안 되느냐. 일단은 운동부터 이야기를 할까 하는데,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유산소 운동도 있고 무산소 운동도 있고 한데, 운동하세요 이렇게 투석실에서나 회진 돌면서 여쭤보면 운동 다들 많이 하신다고, 하루에 2만 보씩 걸으신다고. 실제로 유산소 운동을 하면은 이제 살이 빠지고 비만하시거나 그에 관련된 질환의 위험이 있는 분들이라면은 역시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들은 분명히 중요한데 무산소 운동의 중요성이 조금 간과되는 것 같아요. 이제 유산소, 무산소, 그럼 둘 중에 뭐가 더 좋은 겁니까? 물어보면 사실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같은 그런 이야기지만 이제 무산소가 조금 더 중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결국 우리가 살을 빼는 것이 목표인 분들도 계시지만 이제 살을 빼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내가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코어라고 하죠. 그런 근육들도 필요하고, 실제로 투석 환자분들은 다른 합병증들이 중간중간 생기고 꼭 투석 환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내가 갑자기 폐렴이 온다든지 어디가 부러진다든지 이렇게 병원 신세를 지어야 될 급한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병과 싸울 수 있는 보조 배터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근육입니다. 요즘에 근수저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재테크처럼 근테크 이런 이야기들도 하는데, 실제로 근육 운동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근육 운동을 좀 더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어떤 근육 운동을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뭐가 좋고 뭐가 나쁘고 하는 것들은 없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권해드리고 싶은, 특히 어느 정도 컨디션이 약간은 병색이 있는, 병으로 인한 합병증들이 좀 있는 환자분들에게는 첫 번째로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낙상을 피하는 겁니다. 운동을 하다가 넘어지거나 부러지거나 다칠 수 있는 운동들은 사실 권하고 싶지 않고요. 대표적으로 자리에 누워서 할 수 있는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의자에 앉아서 할 수 있는 운동들, 예를 들면 스쿼트 이런 운동들 다 좋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스쿼트를 하다가 힘들어가지고 갑자기 주저앉는다든지 하면서 우리 뼈가 잘 약해져 있는 투석 환자의 특성상 고관절이라든지 아니면 척추에 뼈가 부러져가지고 누워서 지내면은 그때부터 정말 합병증이 많습니다. 누워서 지내는 와상 기간 동안에 폐렴이 잘 오고 욕창이 생기고 영양 섭취가 잘 안 되고 심장 기능 나빠지고 그냥 뼈가 부러졌는데 누워 지내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하는 분들을 경험하곤 하거든요. 그런 것을 생각했을 때는 일단은 뼈가 부러질 만한 그런 일들은 좀 피해야겠다. 그럼 스쿼트는 나쁘냐? 그렇지 않고 스쿼트는 굉장히 좋은 운동인데요, 스쿼트를 하더라도 벽에 등을 대고 등을 기댄 상태에서 스쿼트를 하고 한 개만 더 이런 욕심을 내기보다는 적당히 땀이 나고 내가 힘이 든다라고 생각이 들 때쯤 그만두는 것. 적당히 한다는 게 참 어려운 것인데 너무 운동이 안 돼서도 안 되겠지만 내가 정말 조금만 더 하고 싶다 할 때는 이제 여기서 그만두는 것들 자체가 안전한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 외에 이제 엎드려서 할 수 있는 플랭크라고 하는 것도 있고 뭐 슈퍼맨 자세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복근을 예로 들자면은 이제 재활의학과 선생님한테 뭘 하나 권해달라고 하니까 업도맨 브레이싱이라는 것을 권해주시던데, 그냥 배에 힘 주고 있는 겁니다. 평소에 내가 걷거나 뭐 운동을 하거나 식사를 하거나 뭐 일상적인 일을 할 때 복근에 집중을 하고 배에 힘을 주는 것이죠. 그거 말고는 힙 브릿지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등을 이제 바닥에 댄 상태에서 무릎을 살짝 굽히고 그 상태에서 엉덩이를 들어 올리는 운동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내가 하다 힘이 빠져가지고 한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가 부러질 위험들이 적습니다. 뭐 물론 내리꽂고 이렇게까지 해서는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는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는 것들을 권해드리고 싶고요. 누워있는 상태에서 다리를 들어 올린다든지 레그레이즈라고 하죠. 그런 것들도 도움이 되고,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다리를 쫙 펴가지고 올리는 레그 익스텐션이라고 하는 운동도 있는데, 이런 것들도 크게 부상의 위험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운동을 한다고 하면은 뭔가 되게 무게를, 중량을 쳐야 될 것 같고 이런 부담을 느끼실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가볍게 운동을 할 때도 보통 이런 게 500ml 정도 되는 물통인데 500g 정도 되거든요. 500g 1kg 정도 되는 가벼운 아령으로 이제 이런 걸 들어 올린다든지, 팔을 이렇게 아령 들어 올리듯이 한다든지, 걸을 때 텔레비 같은 걸 보면서 이 정도 흔들면서 본다든지, 이런 것들 자체가
그냥 가벼운 피로감을 느낄 정도만 되어도 환자분들한테는 큰 도움이 된다. 물론 막 헬스 예전에 뭐 션리 같은 사람들이나 뭐 직맨 이런 근육이 엄청나게 큰 사람들 나 저렇게 우락부락 하고 싶지 않은데요. 그렇게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필요한 것은 적당하게 기능적으로 그리고 이제 벌크적으로 되게 크지 않더라도 내가 필요할 때 나한테 쓸 수 있는 그 정도의 에너지 보관 창고가 될 수 있는 근육을 좀 키우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양 보충을 어떻게 할 것인가, 두 번째 식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싶은데요. 투석 환자분들은 식사, 저도 오시면 식이 교육을 좀 해달라 하면은 쭉 설명을 드리면서 식이에 관련된 제가 준비한 프린트물 같은 것들을 드리는데, 보시면 거의 드실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뭐 먹지 마세요, 뭐 먹지 마세요, 뭔 안 돼요, 뭔 안 돼요. 그러면 환자분들한테 물어보시죠. 그럼 뭘 먹으란 말이냐. 사실 정말 먹을 만한 게 마땅치 않거든요. 근데 큰 원칙, 좀 피해야 할 것들, 확실하게 피해야 될 것들을 먼저 알고 골고루 먹되 조금씩 적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중요하게 말씀을 드렸던 게 저전에는 칼륨과 인을 좀 중요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칼륨이 많은 것들은 특히 생과일, 생야채, 그리고 말린 과일 같은 것들도 해롭습니다. 칼륨 수치가 굉장히 높고요. 생과일, 생야채를 먹는데 이걸 또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도 달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갈아서 먹으면 굉장히 흡수가 잘 되거든요. 녹즙, 녹즙 좋아요, 건강에 좋다면서요, 해독 주스 이런 것들 찾아서 드시는 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칼륨 수치를 순식간에 높여버릴 수 있습니다.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물론 내가 콩팥이 건강할 때는 그런 것들을 먹는 것들이 내 몸에 있는 나트륨, 염분 배출을 도와주고 여러 가지로 장점들, 건강에 좋은 점들이 많지만, 실제로 아무리 모델이 입는 1000만원짜리 옷도 제가 입으면 사실 우스꽝스럽거든요. 콩팥병이 있는 환자분들에게 어울리는 식사, 어울리는 옷을 입어야 되는 것처럼 어울리는 식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고구마, 감자 이런 거 드시는 것, 굉장히 덩어리가 져 있기 때문에 다른 것처럼 이제 찌거나 아니면은 삶거나 이런 요리 데치거나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칼륨들이 어지간한 것들은 어느 정도는 빠져나갈 수 있는데, 덩어리진 것들은 안쪽 깊이 들어있는 칼륨들이 잘 빠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다면 이렇게 주사위처럼 좀 도막을 내 가지고 요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입맛이 없어서 고구마로 몇 끼 식사를 대신했어, 이런 것들은 칼륨이 높아서 당장 정말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그런 것들은 좀 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것인데, 인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양이 중요합니다 라고 말씀드린 고기 종류에도 특히 좀 많거든요. 근데 고기, 생선, 육류 이런 것들에도 많기 때문에 특히 좀 주의가 필요한데, 큰 원칙이 있다면 양념이 많을수록, 가공이 많이 될수록 인수치가 높아집니다. 양념이 많이 된 걸 예를 들자면 그냥 고기를 구워 먹는 것보다 제육, 주물럭 같은 걸 한다든지 제육볶음을 해가지고 먹는다, 이런 경우에는 인수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가공이 많이 될수록 높아지는데요. 예를 들면 같은 생선이라고 하더라도 어묵이 되면은 수치가 훨씬 높아지고요. 그냥 고기보다도 햄이라든지 스팸처럼 한번 가공을 몇 차례 거치고 나면은 훨씬 더 인수치가 높아진다는 거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몸무게를 늘리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물을 드시면서 밥을 굶고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나 몸무게 늘리지 오지 말라고 해서 나 밥 2끼 굶고 왔어. 실제로 그렇게 굶고 오시면은 내 몸에서는 에너지를 뽑아내기 위해서 아까 우리가 소중하게 만든 근육을 부숴버리면서 이제 거기서 에너지를 뽑아냅니다. 적절하게 칼로리를 보충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물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영양이 없거든요. 실제로 영양이 될 수 있는 칼로리가 있는 식사들을 중심으로 하시되, 가능한 몸무게를 늘릴 뿐인 물 종류, 곡물 종류는 피하시는 것이 좋겠고, 마지막으로 영양제 이야기를 좀 드려볼까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권하는 영양제들은 투석하는 분들께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거나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특히 보약 이런 것들은 정말 피하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약이 과하면 독이 되는데, 우리한테 치료에 필요한 정도, 약이 너무 작으면은 아무런 효과가 없고, 약이 너무 많으면은 부작용이 커지고 그것들이 어떤 건 굉장히 심해지는데, 통상적으로 안전하다고 되어 있는 타이레놀 같은 경우에 예를 들자면은
타이레놀을 너무 많이 먹으면은 그거는 이제 간 이식이 필요할 정도로 간을 망가뜨릴 수 있거든요. 그것처럼 어떤 것들 우리가 현대 의약품들을 쓸 때는 뭐가 너무 작아도 문제지만 너무 과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고 그게 어느 정도 용량부터다. 내가 간이나 콩팥이 나빴을 때는 이런 건 좀 피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밝혀져 있는데 그런 것들이 밝혀져 있지 않은 한약이라든지 보약, 건강보조식품 이런 것들, 기능식품 이런 것들은 사실은 피하시는 것이 득보다 실이 훨씬 많을 수 있기 때문에 득이 특히 모호하거든요. 효과가 입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런 것들을 드시지 않는 것들을 저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뭐가 좀 도움이 될까요? 그러면 아까 칼로리 이야기를 드렸는데 칼로리 보충을 하려면 뭐가 좋을까요? 했을 때 통상적으로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건 단백질입니다. 단백질 파우더 종류인데 단백질은 이것들이 분해가 될 때 질소 화합물을 만들어냅니다. 대표적인 요독 BUN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질소 화합물이거든요. 그래서 단백질 파우더를 드시면은 요독 수치가 올라가고 가렵고 이런 문제들을 유발합니다. 특히 투석을 하기 전인 아직 콩팥 기능이 남아있고 단백뇨가 나오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단백뇨가 결국 그걸 걸러주는 것이 콩팥의 사구체인데 너무 큰 단백질들은 원래 걸려가지고 안 나와야 되는데 콩팥이 그물이 망가져서 나오는 것도 문제지만 애매하게 걸렸을 때 그 그물들을 망가뜨리면서 삐져나오는 것들이 콩팥 기능을 더 빠르게 나쁘게 합니다. 그래서 단백뇨가 나오는 투석 전 단계인 분들에게는 단백질 섭취를 특히 제한할 것들을 권해드리고 있는데 영양제고 좋다고 하고 주변에서 특히 뭐 아드님이 사주셨다 따님이 사주셨다 하면서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신장을 망가뜨리고 나빠지는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다는 것들은 분명히 알고 계시고 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전혀 앞광고나 뒷광고가 없지만 일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만성 콩팥병 환자분들이 많고 투석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한 보충제들도 굉장히 개발이 많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JW 안심푸드라는 곳에서 마크톤 제로 파우더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백질 베이스가 아니고 지방 베이스의 화합물이고 이거는 실제로 원료가 거기서 온 것은 아닌데 예전에 뭐 영양탕, 뭐 개소주 이런 거에서 이야기를 할 때 중성지방이라고 해가지고 내 혈관에 콜레스테롤 찍어야 차고 혈관을 막히는 그런 지방이 아닌 흔히 말하는 건강한 지방산에서 오는 보충제들이 있습니다. 저희 가족 중에서도 그걸 드셔보신 분이 있으신데 일단은 전혀 비리거나 맛이 오히려 단백질 파우더보다 더 역하지 않고 굉장히 먹기가 편해서 한번 드셔보시고 크게 어려움이 없다면 먹는 양을 조금 늘려보시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사용해보시는 것들을 개인적으로는 권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처방 없이도 그냥 편하게 인터넷으로 사실 수 있는데 처방을 해서 살 수 있는 종류에서는 이제 케토스테롤이라고 해가지고 단백질 종류에서도 특히 이제 콩팥 환자에게서 맞춤으로 나오는 그런 약들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주치의신 신장내과 선생님과 같이 의논해가지고 처방을 받아야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잘 의논을 하고 만약에 도움이 되겠다는 분들께는 이제 처방을 해보시는 것들도 도움이 되겠네요.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제가 너무 해드리고 싶은 말들이 많아가지고 말들을 막 많이 하게 되는데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특히 운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니까 운동을 하는 분을 한번 섭외해가지고 운동 영상을 찍어봐도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어쨌든 오늘도 투석 환자분들 건강하게 오랫동안 힘든 치료긴 하지만 콩팥 일은 투석이 대신해 드릴 수 있으니까 힘내시고 근육 열심히 보충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는 근테크에 성공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